요즘 애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무척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에 너무 약해요. 이 좌절에서 왜 약하냐면 애들한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왜 인간에게 좌절이 필요하고 정말 스트레스는 나쁜 것인가?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 근력, 기본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공부 이전에 좌절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뭐랬죠? 의미가 있는데 해결책이 없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인생이 갈리더라고요. 제가 국제학교도 넣어보고 애들 보면 10대 청소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다 취준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포용하고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열받는다, 짜증만 내고 문제 해결력은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DHEA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성장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 특히 스트레스의 심이란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호텔에서 일하는 그 청소부들이 시간당 380 칼로리를 소모한답니다. 사무직들이 보통 100칼로리 소모하거든요. 근데 인매가 안 좋아. 그 왜 그러나 봤더니 아 이거는 노가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헬스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스한 거와 효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이 밀크쉐이크 병에다가 640 칼로리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마시고 나면 배가 덜 고프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140 칼로리라고 써붙지 않습니까? 그럼 배가 고프고. 근데 알고 보니까 380 칼로리 똑같은 물건이다. 근데 겉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우리의 뇌는 쾌락추구,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임기응변이다. 근데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 암시와 환경의 노예야. 그리고 자기 체면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뇌구조 시스템을. 그래서 DHA가 나오려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네가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을 시련이라 생각하지 말고 신의 축복으로 여기잖아. 그럼 오히려 발전해. 그래서 위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어. 그리고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행동 적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적용해야 돼요, 그거를. 긍정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이랬을 때 뭐가 발생되냐? 회복 탄력성이 몸에 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실패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스트레스 상황을 해석하고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고, 좌절을 피하지 않고 성장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다. 이 패러다임을. 회복 탄력성을 삶의 방식으로 정착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 스트레스를 뭐로 여겨야 되냐?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승화시키는 거죠. 승화시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시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해요. 교재로서는 이제 적절한 좌절, 스트레스의 심, 그다음에 구스트렉스,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성공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요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 좌절 스트레스를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승화시켜 가죠. 그래서 보시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 편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다음에 3주차가 되면 회복 탄력성과 행동 선택, 실패 이후 다시 일어난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좌절 후에 성장 곡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의미 기반 스트레스 활용.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견딜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니체가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4 주차에서는 이제 삶에 정착시키기. 이 훈련을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예. 그래서 독서, 감정 자각, 사고 전환, 행동 선택, 인생 근력 독서 코칭 5 단계가 있습니다. 1 단계 불편한 질문 던지기. 이 인물은 또는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무너졌을까? 나라면 어떻게 이 선택을 했을까? 이 장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2 단계는 책 속 테스트 속에서 좌절 스트레스 해부. 좌절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스트레스 반응이 회피인가 공격인가 멈춤인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사고방식들. 그다음에 3 단계로 가서 자기 경험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나에게 비슷한 상황은 언제였는가?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지금 다시 본다면 다른 선택은 가능한가? 그래서 굿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로 전환 훈련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나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죠, 반드시. 지금 느끼는 감정은 위험 신호인가 준비 신호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소용에서도 그러거든요. 나치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혀. 자극은 와. 하지만 반응은 나의 자유의지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해. 나도 같이 욕할 수 있지만 참고 공부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 반응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공부하면서 분노, 화, 분노 조절 훈련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뭡니까? 쓰세요. 남에게 먹이려는 독약을 남에게 먹이려고 만든 독약을 내가 먹는 게 바로 분노고 화입니다, 이게. 그럼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돼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데 바로 우리가 뭐 하냐? 인생 근력 독서 코칭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냐? 국내에서는 분당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정이 부모도 같이 와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같이 배웠을 때 그때 효과를 봐요. 부모부터 배워야 되고 전 가족이 같이 배우는 게 좋습니다. 아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래야지 집안이 화목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4 단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 반응이지 않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5 단계 행동 기준 세우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포기 기준과 버티기 기준을 설정해야죠. 그다음에 나만의 회복 공식 정리해서. 그래서 워크시트에 애들한테 나의 좌절 지도. 최근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그때 내가 선택한 반응은 무엇이었지? 만약 다시 온다면 다른 선택은? 그다음에 워크시트 두 번째로 가서 스트레스 신호 해석표. 상황, 몸의 반응, 마음의 해석, 성장 신호로 바꾼다면. 그다음에 워크시트 세 번째로 가서 굿스트레스 분류표. 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나를 성장시키는 스트레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워크시트 네 번째로 가서 회복 루틴 설계.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가?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무엇이지?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받을 때 회복이 되는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운동, 걷기, 수면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명상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 음악 듣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사용할 회복 공식들. 그다음에 워크시트 다섯 번째로 가서 주간 도전 목표, 예상되는 어려움, 대처 전략, 스스로에게 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죠, 워크시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인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좌절 상황에서의 반응 변화, 감정 표현 방식의 변화, 그다음에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빈도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아이의 스트레스 회피 반응이 줄어들어서 도전하는 거를 이끌어야 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로 설명하려는 기도를 계속 시키게 해야 되고, 그래서 끝나게 되면 아이의 변화가, 스트레스가 인식이 변화가 되고 좌절 이후 행동 변화가 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줘야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주기보다는 선택지를 질문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은 실패를 줄이는 것보다는 실패를 옳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수업은 아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수업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다루게 만들어주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작은 좌절이 미래의 큰 붕괴를 막아줍니다. 보통 여자애들은 아버지를 동원해서 아버지한테 핑계를 대가지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들은 보통 엄마한테 하소연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바꿔야죠. 이제 정서적 비만, 칭찬 과잉,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부서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키우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그거를 활용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실생활에서 행동 적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가 진짜 성장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책을 통해서 좌절 스트레스를 바람직한 어려움으로 승화시켜서 성장시키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 근력 독서 코칭입니다. 부모님부터 배우세요. 그래야지 우리 집안이 화목해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